자, 첫 번째 실루엣은 굉장히 좀 의외인데 공개합니다. 원숭이. 그 뒤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밝혔던 이 부동산세와 관련된 이 유예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을 원숭이로 하느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조간신문들, 특히 어제 한겨레신문은 이 땜질 처방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대선을 의식한 1년 정도의 땜질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일단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부겸 총리입니다. 양도세 중과분 이 도입 시에 우리가 한 1년간 여유 기간을 줬거든요. 그럴 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매물을 내놓을 거다. 그건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그때 정부를 믿고 이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로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원칙이 훼손된다, 또 일관성에 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합니다. 굳이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반대하면 대통령 선거 끝난 후에 내가 하겠다라는 뜻으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충돌 그리고 정책 뒤집기,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이 틀림없다. 문재명 세력 교체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된 세금 폭탄은 국민 머리 위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세 관련된 건데 일단은 그 양도세,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재산세도 오를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오를 것이고 이 양도세도 올랐는데 요거를 대선이 있는 쯤에는 한시적으로 좀 유예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방침인데 네. 이게 참 역설이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은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가 민주당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해서 이 같은 세금이 줄줄이 올랐는데 딱 대선 때만 세금을 유예해 준다라는 것이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을 원숭이로 보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장은 대선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 더 문제죠. 본인들의 철학을 어떤 사정 변경도 없이 뒤집겠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대선 때가 되니까 이제서야 이재명 후보께서 저희 국민의힘의 주장을 좀 채택해 주시는 게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께서 내 집값을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매물을 시장에 공급하려면 양도세를 좀 낮춰서 어떻게 보면 퇴로를 좀 열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지 않은 그 인상 금액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3년, 4년간 국민의힘이 정말 노래를 부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3년, 4년간은 이재명 후보께서 어디 해외에 가 계셨던 게 아닌데 왜 이런 주장을 못 들으셨을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최근까지도 양도세는 낮추더라도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계셨고 2019년에도 경기도에서 말씀하셨을 때도 불로소득을 얻은 것을 환수하려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셨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셔놓고 이게 대선 때문이 아니다. 이건 오히려 더 궁색하고 차라리 대선 때가 되니까 국민들의 부담을 좀 낮춰드리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더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주장에 대한 전용기 의원의 입장도 궁금하고 일단 지금 밝힌 게 1년간 유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사실 이게 철학을 뒤집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도 사실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요. 지난 3년, 4년간 이제 국민의힘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입니다. 지금 많은 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점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1년 정도는 양도세를 유예해 줄 테니 빨리 집을 팔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끔 하자라는 실용주의고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집으로는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동산을 이렇게 투기 용도로 쓸 수 없게끔 하는 철학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한 해만 양도가 되는 거고 그것은 집값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지금 집값이 많이 잡히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하락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해서 집값의 안정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정호 대변인. 진짜가 뭔지 궁금해요. 진짜가 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지 지금 궁금해요.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냥 하나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영향들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시지가만 해도 한 50개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거를 정리를 하면은 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 건지,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현실화한다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양도세, 보유세만 1년 유예하면 당장 내후년은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부동산 이 거래 상황이 좀 안정화되고 하락 국면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대출도 안 시켜줘요, 청약도 안 돼요, 거래도 못하게 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있는 거지 잠재돼 있는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복합적인 부동산이 양도세나 보유세를 서로 상충되는 저런 거를 1년 유예하면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그나마 조금 거래가 안 돼서 안정세라고 막 정부는 우깁니다만 실제 내용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거 잘못됐다가 내년 봄부터 다시 폭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진짜가 뭔지 이재명 후보가 좀 말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너무 헷갈려요. 예. 자, 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반대했잖아요. 정부의 반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잡히고 있는 만큼 우리는 실용주의와 실리를 추구해야 될 시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양도세 유예를 해서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사실 박찬하 공보실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고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수도권에도 부동산을 공급을 해서 공급 대책과 그다음에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 방식으로서 부동산 안정화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뭐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금과 관련된 공방 전해드렸습니다.